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요, 지난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4시 15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5시 39분인데 28km만 남았거든요. 6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주변에 보이시진 않지만 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터널은 15.6km 정속주행 구간이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가장 긴 터널입니다. 터널 길이만 하더라도 한 12km가 넘는 터널이기 때문에 그냥 100km 정속주행으로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터널이라 가지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 터널이 또 그렇게 고마운 터널일 수가 없어요. 눈비 안 맞으니까요. 어제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저랑 이제 한 1시간 넘게 이제 카톡을 나눴는데요. 그 내용인즉 이제 제 책이 이제 편집되고 있어가지고 책 크기, 그리고 표지 디자인, 그리고 제본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저는 뭐 가급적이면 출판사의 의견을 따르는 성격이고, 그게 이제 제가 책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고 출판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출판사 사장님과 출판사의 편집장님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충실하고, 책의 상품화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더 잘하시니까 제가 그 의견을 따르고요. 이번에는 제가 책이 나오게 되면 책이 소설인데 부동산 소설이거든요. 부동산 계약 한 10개 정도의 에피소드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계약들이 누구와 어떤 사연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언어를 정제하고, 정제한다는 의미가 바른 말을 쓴다는 것보다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썼었던 6개의 어떤 부동산 책들과는 좀 다르게 결을 좀 세게, 뭔가 언어도 더 세게, 내용도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면 뭐 정말 그 단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굳이 표현하면 아주 맛깔나게 읽혀지는 그런 책으로 글의 내용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인쇄가 되는 그 날까지 잘 고쳐보겠다. 제가 원고는 출판사에 넘긴 지 거의 이제 2, 3주가 돼 가는데, 이제 편집을 하고 제가 열심히 고쳐가지고 한 2-3달 정도 고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이 3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제가 날짜가 가물가물합니다. 날짜를 봐볼게요. 3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달은 빼고 4월달, 5월달, 그리고 6월 한 중순까지 열심히 고쳐가지고 6월 말 정도에 책이 나오는 거를 목표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6월 말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생일도 있고 저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회사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는 100일 프로젝트를 저희 직원들도 모르게 저 혼자 하고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직원들이 모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직원들 하나하나, 저희가 중개사가 70명이니까 70명 모두가 하반기에는 원하는 돈을 다 벌 수 있도록 개별적 마이크로적인 세일즈 코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작년 영업 계획을 제가 다 3월 말 버전으로 보정해가지고 저한테 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각각 개인의 보정된 영업 계획, 그러니까 수주 매출 계획인데, 수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입이 가능한 고객을 확보했느냐, 그리고 매출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계약이 돼가지고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3월달에 돈 들어오는 게 확정돼 있으면 그거는 수주의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매출이라고 하면 아예 돈이 들어와가지고 엑셀표에 딱 박힌 거죠. 얼마 벌었다. 그래서 수주 매출 그 두 가지, 그리고 수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까지 어떤
가방 고객, 제가 수주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주원을 5배수, 10배수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수주원 5배수를 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취합해가지고 오늘 내일 취합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비록 속초에 가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일 생각밖에 없는 상태라 가지고 책을 6월 말까지 발간하겠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하반기에 원하는 돈을 벌 수 있도록 영업 계획을 마이크로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두 가지고요. 하반기에 제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제 소설이라 가지고 드라마 제작하는 프로덕션이나 영화사, 연예인, 감독님 뭐 이런 분들한테 막 보낼 예정이고요. 더불어 가지고 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8년이면 시기상조긴 한데 제가 초기에 출간했던 책 중에서 저작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이후에는 출판사랑 협의해가지고 일본에서 책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번역도 틈틈이 하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건 27년 내년의 프로젝트고요. 보통 사람이 한 3개년 정도 계획은 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작가로서의 3개년 계획은 27년도에는 제 두 번째 책을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도쿄의 서점에서 제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28년에는 누적 책 그 발간량이 12권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7번째 책이 이제 출간되고 제가 오늘 속초 가서 바닷가 커피숍에서 8번째 책에 대한 기획도 할 거기 때문에 기획을 미리 해놓고 틈틈이 쓰고 7번째 책도 틈틈이 교정하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7번째 책이 나오면 엄청나게 몰아붙여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제가 책을 팔고 출판사가 저를 믿고 책을 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책을 팔고 그 와중에 틈틈이 8번째 책도 쓰고 그리고 이미 쓰고 있는 에세이 9번째 책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내년 27년 중반이 되면 저는 누적량으로 10권 정도 채울 거고 또 그 해에 한 권 정도 더 쓴다고 하면 11권 그리고 28년도에는 일본에다 책을 낸다고 생각하면 12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해마다 한두 권씩 계속 그런 표현하기 좀 뭐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책을 계속 내볼 생각입니다. 사람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 때와 안 살 때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고 가끔가다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나는 뭘 하겠다, 난 뭘 이루겠다 막 이런 거를 막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 가지고 그분들의 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제가 계속 지켜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계획을 다 달성해 가지고 와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존경스럽다. 제가 그렇게 존경심을 갖고 있는 친애하는 저희 빌산한 김윤수 대표님 같은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몇 년 지나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말뿐이고 하나도 지키는 게 없구나. 그냥 말로만 저렇게 얘기하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 안타까운 거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계획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속 구석에 어떤 열정이 있는 건데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실현해내는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일즈 코칭을 평생 했기 때문에 세일즈 코치로서 그런 계획을 얘기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간혹가다 안타까워가지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와서 내가 당신을 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탐이 나는 인재는 상고 초려를 할 수 있는데
탐이 나지 않는 인재인데 뭐 인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탐이 나진 않는데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손을 뻗었을 때 그거를 잡으면 나는 그걸 끌어올려 주겠다, 약간 그런 마음인데 끌어올려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알았다고 고맙다고 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30살인 사람이 40이 되거나 40인 산 사람이 50이 되거나 이런 거는 금방 그 세월이 오거든요. 20대라고 청춘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금방 환갑을 맞이하기 때문에 말로만 막 얘기하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이 2년, 3년, 4년, 5년 흘러가지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이가 확 들어버리잖아요. 20대가 39이 된다든지 30대가 49이 된다든지 또 심지어는 49세가 70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이 다 지켜질 수 없는 정도의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럴까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속초에 가는데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차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잖아요. 시간 없어 유튜브 찍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다 핑계예요. 저 차에서 말고 딴 데서 각 잡고서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700개가 넘습니다. 그 700개를 시간 들여가지고 올린 거는 몇 개 안 될걸요?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계획 세운 거를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쓰고 또 그걸 계획 목표 지점까지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중간중간에 제가 아까 저희도 회사의 어떤 사업 계획을 1, 4분기 끝나는 시점에 전 직원의 사업 계획 보정치를 제가 받아가지고 수주 매출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직원들을 독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려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따라와주는 저희 멤버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은 자기의 목표에 점점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는 건 쉽지 않고 제가 제 책에도 여러 번 써놨는데 천하의 김연아 선수도 코치가 없으면 돼지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김연아 선수가 뭐 그 뚱뚱해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코치는 김연아 선수의 코치이기도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직원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냥 그분이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로 본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소속으로서 코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를 쏴줄 코치를 고용한 거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영업 조직에서도 자기의 영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를 채찍질해 줄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저희 회사에 입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나는 먹고 산다고 그 직원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그냥 너 일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놔두면 그게 어떻게 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희 직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순신 장군과 다르잖아요.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 자기 부하 군사들이 배를 고를까봐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뭐 군대에서 장교를 해보신 분들이나 그 손자병법 읽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들의 기세고 그 기세를 살리는데 최고로 필요한 거는 배가 든든한 거예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사원이 쭉쭉쭉쭉쭉쭉 뻗고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통장이 든든해야 된다고요. 제가 28살, 9살 그 시점부터는 제가 계약을 하나 못하나 거의 매달 계약을 하고 살아오긴 했지만 계약을 못하는 달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항상 1년치 이상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약 못하진 않잖아요. 못해봐야 몇 달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몇 달 계약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처자식 굶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뭔가 더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쫄리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돈적인 뿐만이 아니라 의지도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의 의지를 돋구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만으로 힘들어요. 동료가 있어야 되고 상사가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되고 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요즘 들어서 제 어렸을 때 제 사수들이나 제 팀장님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 쥐잡듯이 저를 잡아줬어요. 쥐잡듯이 잡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죠. 왜 안 받냐?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저를 쪼아줌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놀지 못한 결과로 저는 돈을 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게 탄력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습관이 되면은 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저를 독려해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독려하고 전진해 나가는 시기까지 시간이 한두 달 가지고 안 되고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회사에도 신입 직원이 많고, 영업을 오래 하신 분 중에서도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업의 선배로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에서 저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돈은 많이 벌게 만들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지금 5시 55분인데 양양아이씨 나와가지고 지금 낙산해변 직전이거든요. 오늘은 해가 6시 28분에 뜨는데 지금 5시 56분이니까요 낙산해변에 차를 세우고 해 뜨기 전에 그레이에서 핑크와 오렌지 색깔로 바다가 확 변하는 그 예쁜 바다 색깔을 보고, 또 빛나는 해돋이도 보고, 낙산사도 가고, 또 어디 구석탱이 바다 보이는 카페에서 직원들의 수주 매출 계획을 보정해주고 커멘트를 달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속초에서 오래 있다가 오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주말이라고 멍 때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나가셔서 임장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서점도 가보시고, 뭐가 됐든 간에 내일이 딱 됐을 때 나아진 나를 만드는 토요일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